네, 자연식물식 다이어트 30일차 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연식물식 다이어트 이 2주 후기를 지난번에 올린 적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요, 그거 보시고 이걸 보시면요, 훨씬 비교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바디를 좀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지금 30일차 되니까 좀 더 어떻죠? 되게 린해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티가 좀 나는데 약간 좀 더 지방 감량도 되고 더 좀 슬림해졌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바디 같은 경우에 되게 쉐입이 좋고, 그리고 컨디션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해서 운동할 때 되게 에너지가 오히려 막 적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에너지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뭐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짜증난다, 약간 멘탈 컨트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긍정적인 제가 변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게 일단 한 가지고, 뭐 이 모든 것이 이 식단 하나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멘탈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을 좀 병행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식단에서 가진 이런 신체적인 변화들은 좀 더 린해졌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졌다가 되겠습니다. 네, 플랜 베이스 다이어트, 자연식물식 다이어트 혹은 자연주의 식단이라고 불리는 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다른 점은요, 전체적인 식단을 이 땅에서 나오는 것, 있는 그대로의 생식을 먹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육류, 이런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먹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비건과 같이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완전히 뭐 생선부터 시작해서 뭐죠, 뭐 계란이라든지 유제품, 뭐 꿀, 이런 것들을 다 안 먹는 케이스가 있고, 또는 채식주의자처럼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다른 계란이나 이런 것들은 먹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야채만 먹는다, 동물만 안 먹는다, 약간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2주 동안 완전 비건식 다이어트로 이 플랜 베이스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체적으로 가장 이 익스트림하게 해봐야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 다이어트에는요, 이 뭐 계란이라든지 유제품, 생선, 꿀 이런 거 다 안 먹고, 심지어는 영양제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안 먹은 이유는 거기서 오는 결핍 증세가 또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기 위해서 그랬고, 뭐 오로지 야채, 그리고 뭐 과일, 견과류, 뭐 콩,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제가 뭐 먹었고 어떻게 했고는 우측 상단에 2주 후기를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 후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 2주 후부터는요, 우선 계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란을 엄청 많이 먹은 게 아니라 하루에 2개, 그래서 뭐 낮에 2개를 먹던 저녁에 2개를 먹던 하나씩 먹던 해서 한 2개 정도 먹었고, 소고기는 지금까지도 거의 안 먹었고, 소고기는 안 먹고 대신 제가 먹은 게 본 브럿이라고 해서 비프 본 브럿,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소뼈 국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본 브럿을 매일 아니고 걸러서 뭐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그 첫 끼로 이렇게 컵에 따라서 마시는 그런 정도로 했고요. 생선 같은 경우도 막 많이 안 먹고 주말에 나갔을 때 친구들이랑 밖에서 뭐 생선 샐러드를 먹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제 다이어트, 플랜 베이스 다이어트는요, 굉장히 육류가 엄청 적어요. 적던지 없던지.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제가 이 결핍 증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을 바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먹었던 거 좀 보여드리면요, 오메가3, 이 비건 다이어트나 아니면 채식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이 못 먹는 게 이 생선이고, 생선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막 먹기가. 그래서 오메가3 먹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멀티 비타민, 그래서 특히 이러한 어떠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자른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전체적인 멀티비타민을 먹는데, 요새는요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는 비건 멀티비타민을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서플리먼트가 돼 있는데, 비타민을 고를 때 제가 보는 기준이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일단 당연히 안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추럴 푸드인지를 좀 보고 있고요. 약간 그런 후기도 당연히 보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먹는 것은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이런 전해질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논문을 많이 보고 해서 추가적으로 먹는 게 바로 이 마그네슘이고, 그리고 이제 이 채식주의 혹은 이 자연식물식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모자라는 게 또 이 B12라 그래요. 그래서 B12는 제가 따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것들 한국에서도 아이허브 통해서 여러분들 다 구매 가능하니까 제가 아이허브 추천 코드 또한 적어 놓을 테니까요. 주문할 때 그거 쓰시면 여러분들 또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 거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호에 맞게 자기한테 필요한 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비타민 D나 이 칼슘은 먹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먹는 야채나 다른 것들에서 또한 제가 섭취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이 또 건강 보조식품을 한 번에 또 먹으면 뭐가 효과가 있고 떨어진 이걸 몰라요. 그리고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먹는 게 있으면 오히려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 한꺼번에 먹지 말고 일단 뭐 가장 필요한 거, 뭐 오메가3 저처럼 뭐 B12 아니면 멀티비타민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추후에 가서 내가 더 필요한 게 있더라 그러면 그때 조금씩 늘리면서 내 바디의 변화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30일 후에 변화를 좀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14일을 하고 30일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14일 했을 때는요, 뭔가 이 영양분 결핍 증세라든지 막 춥다라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제가 뭔가를 먹고 이 영양분도 이렇게 섭취하고 나니까 일단 처음에 식이섬유를 늘려서 났던 이 배 아픔 이런 건 지금 하나도 없고, 그 대신 가스는 여전히 나와요. 그래서 가스가 좀 더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덜 나올 때가 있는데 여전히 가스는 나오더라. 그리고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담기 안 땡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게 있어요. 담기 안 땡기는 것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근데 30일을 보내면서 제가 생리 주기를 경험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 놀란 것, 생리주기 전에 제가 PMS가 오는데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막 먹고 싶고 땡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먹고 싶은 거, 단 거 땡기고 저 그렇거든요. 저는 또한 정말로 예민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런 성격적인 이런 감정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보통 제가 생리 첫날에 배가 아프거든요. 되게 배가 아파.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생리할 때 알아요. 아, 생리할 거구나, 하는구나, 내일 하는구나, 오늘 하는구나 아는데 그걸 모를 정도로 그 배의 통증이 미미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한 달을 해보고 나니까 이런 호르몬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약간 소화 불량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부터 있었고 여기 와서도 좀 소화가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게 식이섬유를 먹어서 배 아픈 게 아니라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거, 막 위험 증상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속이 편해졌다는 거, 막 많이 먹는데도 막 소화 안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가 정말로 되게 좋았던 하나의 큰 변화인 것 같고, 뭐 후기에서 제가 바디 체크해서 보여드린 것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평소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극심하게 막 몸무게가 팍 빠지고 막 이랬다는 건 못 느끼는데, 확실히 제가 30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방이 커팅이 되는구나라는 걸 또한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걱정했다는 건 탄수화물을 먹었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코 제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또 체지방 분해랑은 또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슨 탄수화물을 먹느냐겠죠. 그래서 절대 가공되거나 이런 이상한 걸 먹는 게 아니더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 고민수님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고지방 저탄수 해가지고 따라했는데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다이어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에 맞는 식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고, 크게 식단에 있어서는 뭐 고지방 저탄수도 있고 고탄수 저지방도 있고 뭐 고단백 저탄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여기에서 공통점은 있어요. 뭘 많이 먹고 뭘 적게 먹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탄수화물에 더 지방을 잘 분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에 더
먹어도 지방을 잘 분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요, 약간의 DNA, 자기 체질에 따라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방을 더 먹을 것인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까 이런 거는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어떠한 식단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뭘 먹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뭘 먹는지는요, 정답은 홀푸드에 있어요. 홀푸드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공식품이나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나 뭐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에서 먹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야채를 먹고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양은 줄일 수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얻는 탄수화물의 퀄리티, 지방, 단백질의 퀄리티가 좋은 거여야 되더라.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지방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탄수의 다이어트가 저한테 잘 맞지 않았고, 예를 들어 야채를 먹지 않을 만큼의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저는 거기에서 또한 오는 단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했지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 나한테 맞는 것, 또 내 운동량과 나의 이런 삶의 패턴과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자라온 환경, 이 기타 등등을 보면서 내 체질을 보면서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단순히 뭐 이 사람은 했는데 됐는데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냐, 제 식단 자체가 홀푸드의 식단이었어요. 베이스였어요. 제가 야채를 많이 먹고, 그런데 예전에는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 운동을 하는 바디빌더라는 이런 압박감에서도 있고,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먹었냐, 뭐 계란을 10개 먹는다, 닭가슴살을 1kg 먹는다, 약간 이 정도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게 필요 없구나, 과한 게 절대 필요 없다는 거를 이제 직접 느끼고, 지금은 식단을 어떻게 할 거냐, 플랜 베이스 다이어트를 기반으로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뭐 육류를 완전히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영양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먹어주면서 이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에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육류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매일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내가 적절히, 계란을 먹어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닭고기를 먹어도 뭐 소고기를 먹어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절히 식단에 넣어서 보충을 하면서 먹는 그런 식단을 가져가기로 제가 이제 약간 식단 패턴을 좀 바꿨고요. 간헐적 단식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헐적 단식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가져오는 그런 긍정적인 의학적인 검증뿐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이 가져오는 삶의 용량, 편해. 왜? 안 그러면 맨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맨날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 플러스 여러분들이 공복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면서 플랜 베이스 다이어트, 야채를 많이 먹고 이런 홀푸드를 많이 먹으면서 플러스 적절한 그런 육류를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계속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자연식물식 다이어트 팁이 있다라고 하면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고 혹시 이러한 점이 궁금하다, 이러한 게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이와 같은 유용한 다이어트, 식단, 영양, 운동 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